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빨리 정상화되어야지 추락하는 우리나라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이 살아날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무슨 이유를 찾아서라도 대출을 풀어주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만 받으면은 집을 사려고 달려드는 영끌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합쳐서 집값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하락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억지로 경착륙을 연기시키려고 정부에서 막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기꾼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게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탐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지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야 건설사한테 돈 받고 받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상승한다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자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유동성과 연결지어서 봐야 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유동성이 감소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는 유동성 증가율 M2의 증가율입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KB 서울 부동산 지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한번 떨어뜨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나게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 부동산 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상승을 못하고 있죠. 조금 침체가 왔는데 이때가 1987년에서 1997년 이때 기간입니다. IMF 오기 전에 이미 국내 현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급락하는 구간 이때를 보시면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도 집값이 어떻게 됐죠? 고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죠. 그래도 지금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IMF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주황색 선이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 이때쯤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유동성 증가율이 감소하자 부동산이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때가 2004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입니다. 이때는 주식시장도 800에서 2000까지 상승하던 시기였죠.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국내에 있는 자산시장, 부동산도 같이 상승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과 부동산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남유럽 경제가 위기가 오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 감소를 했어요. 거의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또 증가하는 구간이 있었죠. 2015년이 지난 이후부터 부동산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5년에 통과된 게 부동산 3법입니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투기에 더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가격이 다시 급상승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상승한 것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급하게 상승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유동성을 살펴보면은 어떤가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수출이 폭망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될 때 유동성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이 완전 지금 투기판이 되었어요. 부동산 투자 목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2021년 기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치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22.34%고 임대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15.13%입니다. 부동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17.39%나 돼요. 내 집 마련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투기 수요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내 집 마련 목적이 훨씬 더 큽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60%가 됩니다. 가치 상승, 임대 수입 이런 거는 굉장히 극히 적어요. 30세도 비슷합니다. 내 집 마련 비율이 40%가 훨씬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2030 세대들이 부동산 투자 여기에 물량을 받아
받아줄 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이제 예전처럼 많이 올라가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제 2030들도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이 조금 바뀔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부동산을 보는 그런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한 5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서 들어가면 살면 되지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비율이 34.3%예요. 다른 목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흔들림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치 상승 목적으로 샀는데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빨리 팔아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앞으로 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금리와 수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수출이 더 중요합니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과거에 선례가 있어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때 당시에도 금리가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은 상승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수출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때 당시 금리를 낮췄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금리 거의 제로 금리였습니다. 테이퍼링 말이 한 2014년 그때나 나왔어요. 양적 완화 종료하겠다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냐?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오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박스피로 있었죠. 부동산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수출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수출이 더 중요하다. 수출이 빨리 많이 회복이 될수록 우리나라 부동산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금리보다는. 근데 이제 둘 다 사실은 상황이 좋진 않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고금리가 거의 확정이 됐죠. 언론에서 맨날 내린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기간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출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은행에서 자료는 가지고 왔어요. 2024년부터는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상저하고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사람들 속여먹었어요. 상저하고다. 수출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다. 물가도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다 거짓말이 되고 있죠. 내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수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자료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면은 수출을 아무리 해도 원재료값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출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사실상 수출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일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가지 못해서 계속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끌들이 엄청나게 투기 선동을 했죠. 저는 이들이 망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에요. 누군가 망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영끌 오적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진짜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표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뭐 돈도 벌고 사람들 이야기도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인간 지표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함으로써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증가율과 이제 부동산 시장 이거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동성이 증가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감소할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